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조선 인조임금 시대 평안도 자성군에 불황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중국 명나라가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해 요동 지역에 설치한 권주위에서 자성군으로 이주한 부여씨의 후손이었다. 불황의 집안은 목축과 수렵을 가업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불황은 말타기와 할쏘기에 능했으며 자연스레 어려서부터 무예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매일 동네 아이들과 함께 병정놀이를 즐겨 했으며 나뭇가지로 활과 화살, 창, 검을 만들어 부대를 만들고 이끄는 모습이 마치 장군의 모습 같았다. 불황은 놀이일지라도 진심을 담아 즐겨했다. 불황의 아버지는 하나 있는 외동딸이 요조숙녀의 모습으로 자라서 좋은 배필을 맞아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 허나 딸의 모습은 이런 바람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어느 날 딸을 불러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얘야, 말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사내들이나 할 일이지. 너 같은 한 여자가 할 바가 못 된다. 제발 여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배우거라. 아버지, 제 비록 여인의 몸이나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 대신 종군하여 나라를 구하겠어요. 불황은 아버지의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서당에도 다니며 낮에는 목장 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는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편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한 후 이괄이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했다. 이괄은 여진족이 세운 후금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영변의 진을 보강하고 소고군을 모집했다. 자연히 평안도 지방의 9년에도 백성들의 소집령이 내렸고 특별히 사냥꾼과 젊은 사내들을 모집하였는데 불황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불황은 집에 남자는 아버지뿐이라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 아버지께서 군역을 나가셔야 하니 걱정입니다. 부디 제가 아버지 대신 나가도록 허락해 주셔요. 얘야, 어찌 그러는 것이냐. 내 비록 늙었으나 아직은 군역을 감당할 만하니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딸의 마음이 가상했으나 딸이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생을 살아가기를 바래서 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딸 또한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엔 딸의 청을 허락했다. 불황은 자신이 여자임을 감추기 위해 남장을 했으며 소고군에 들어가 이괄의 진영에 도착했다. 이괄은 군사들을 조련하는 중에 말을 타고 뛰어난 무예를 보인 불황을 눈여겨보았고 적지 않은 군사를 통솔하는 초장에 임명했다. 비록 농민, 천민 등으로 구성된 군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였으나 지휘관으로서는 두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임명이었다. 불황이 지휘관으로 충실히 복무하던 이듬해 정월 어느 날이었다. 이괄이 다음 날 새벽 진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기실 이괄은 인조 반정에 공이 컸으나 이등 공신에 머물러 불만이 많던 차에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는 반대파의 고변으로 주변인들에 대한 문초가 진행 중이었다. 이괄의 아들마저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이괄은 체포임무를 띠고 내려온 금부도사 등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불황은 이괄의 진급 명령이 떨어지자 고민에 빠졌다. 이를 어쩐다? 아버지 대신에 군역을 왔는데 영모에 가담하게 된 꼴이구나. 외라를 겪고 나라가 이제 겨우 안정되어 가는데 호시탐탐 노리는 북쪽의 오랑캐가 혼란한 틈을 노릴 것이 뻔한데 백성들이 더욱 힘들어지겠구나. 불황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영모를 막는 것이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불황은 밤을 튼타 군영을 몰래 빠져나와서 말을 달려 안주 목사 정충신에게로 달려갔다. 불황은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되뇌었다. 반군을 저지하려면 먼저 조정의 이 일을 알려야 한다. 정 목사는 이괄과 친한 사이인데 내 말을 들어줄까? 아냐, 그분은 충직한 분이야. 도와주실 거야. 기실 이괄과 친분이 있어 정충신이 모발을 꾀한다는 무고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기에 불황은 이를 믿고서 평소 청렴하고 충직하기로 소문난 정충신에게로 향한 것이다. 불황이 안주에 동원에 들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 되었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당직 나졸은 잠든 정 목사를 깨울 수 없다고 버티었다. 일촉즉발의 이기 상황에서 지체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불황은 나졸을 제치고 정 목사가 머무는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큰 목소리로 정 목사를 수차례 외쳤고 나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잠이 깬 정 목사가 방문을 열었다. 불황은 급히 다가가 변방에서 급부라고 말하자 정 목사가 방으로 들라했다. 여보게 야심한 시각에 무슨 급한 일인가? 변방에서 오량캐가 진입이라도 했나? 어서 말해보게나. 날이 실은 평안병사께서 한양으로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고 저녁 무렵에는 이곳 안주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어허, 기어이 이공께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를 어찌할꼬? 안주가 이갈의 군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지만 군사가 1000명에 불과해서 대적하기에는 중과부적이라네. 날이 이갈의 반란군이 필시 오늘 안에 안주에 이를 것이니 헛된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성을 떠나시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정 목사는 불황의 말이 옳다는 생각에 이괄이 모반을 꾀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장계를 올리고 서둘러 평양에 있는 도원수 장만에게로 갔다. 도원수 장만은 안주를 지키지 않은 정 목사를 책망하자 정 목사는 불황이 일러준 대로 말했다. 대감, 이괄의 군은 일격에 대거를 차지하려고 안주에 머물지 않고 남아할 것입니다. 지금 병력이 없는 안주를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헛된 죽음보다는 대감 희하에서 남아하는 반란군을 어떻게든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도은수 장만은 정 목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갈 쪽의 정세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 목사에게 물었다. 정 목사는 이 역시 불황이 전한 상황을 덧붙여 말했다. 대감, 반란군은 세력이 날카로우나 수가 적고 무모하니 큰 길로 가는 것을 꺼려 사익길로 돌아 한양에 도착할 것입니다. 만약 주상께서 남쪽으로 피하신다면 반군은 궁을 차지하고
긴장을 늦출 것입니다. 이때를 노려 적을 소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 목사가 예견한 대로 반란군이 사익길로 돌아가자 도원수 장만은 정 목사의 성견 지명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때 불황이 정 목사에게 넌지시 조언했다. 날이 임금께서 남진하신다면 북쪽에 있는 안주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께서 이괄과 친하다는 의심이 있으니 나중에 해를 입으실 것이 염려됩니다. 의혹을 푸시기 위해서라도 선봉을 자원하셔서 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 목사는 불황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도원수에게 선봉 대장이 될 것을 자원했고 불황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자네가 시의적절하게 일러주어 일이 대처가 가능했네. 고맙네. 앞으로 큰 전투를 앞두고 있어 곁에서 나를 도와줄 부관이 필요하다네. 자네는 이괄의 군영에 있었고 지휘관까지 했으니 누구보다도 반란군의 장단점을 잘 알 것으로 생각되네. 자네가 내 곁에서 계속 보좌해주면 좋겠네. 날이 제가 비록 미천하고 미력하지만 나리께 소용이 되신다면 기꺼이 나리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반란군은 미처 준비가 안 된 황주 등을 함락하고 파죽 지세로 남하했으며 20알이 되지 않아서 한양에 입성했다. 이괄의 인조가 남쪽으로 피난한 틈을 타 궁궐을 점령한 후 흥안군을 왕위에 앉혔고 천하를 얻을 것처럼 자만하게 되었다. 한편 반란군을 추격한 정 목사는 북쪽에서 한양 두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알령이 싸움에 유리하니 점령하자고 했다. 정 목사는 큰 전투를 앞두고 부관인 불황에게 의견을 물었다. 여보게, 알령의 산세가 험하니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고 협곡을 지나야 해서 공격받으면 속수무책일 터인데 좋은 수가 있는가? 날이 저에게 말 잘 트는 군사 몇 명을 내어주시면 길을 인도하고 군사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미리 매복하겠습니다. 불황은 기병 며칠 거느리고 정상에 올라 횃불로 강군을 인도하였고 길목에 매복을 하여 강군이 알령을 점령하는 것을 도왔다. 이괄은 관군의 수가 적음을 알고 자만하여 백성들에게 구경하도록 알리고 관군과 무학에서 전투를 벌였다. 처음에는 동풍이 불어 반란군에게 유리했으나 일시에 북서풍을 타고 흙바람이 낮은 곳에 위치한 반란군 쪽으로 불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게 되자 대패하여 반란군은 진압되었다. 반란이 진압되자 황궁하는 임금을 맞아 눈도장을 찍으려는 대부분의 장수들은 한양을 떠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정 목사가 임지인 안주로 돌아가려 하자 불황이 말했다. 날이 다른 분들은 주상의 눈에 들려고 한양에 머무르시는데 더 머무르시지 않는지요? 여보게, 반란군의 길목인 안주에서 초기에 난을 진압하지 못한 죄가 클진데 어찌 주상을 배울 면목이 있겠나. 변방 오랑캐도 우려되니 한시 앞이 안주로 가서 별난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황궁한 인조는 이러한 정 목사의 충심을 이해했고 1등 진무 공신에 정 목사 이름을 올렸고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제수했다. 그날 밤 정충신은 곁에서 자신을 보필해준 불황을 불러 마주 앉았다. 여보게, 자네 덕분에 반란군을 진압하고 분에 넘치는 직분을 얻게 되었네. 내 옆에 있어주어
고맙네.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주게. 주상께서 내려주신 비단은 자네가 갖도록 하게나. 거절하지 마시게나. 이 말을 듣고 불황은 기뻐하기는커녕 머뭇거리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정병사가 여러 차례 다그쳐 묻자 불황이 주저하며 말했다. 날이 과찬이십니다. 오히려 소생이 날이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역시 대감을 마카에서 모시고 싶으나 고향에 늙은 부모가 계신데 자식이 저뿐이라 제가 복양해야 하옵니다. 그러한가? 그렇다면 내 자네를 조정에 청거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네. 그리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 같이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자네 같은 인재를 초야에 묻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네. 이 말을 듣고 불황은 한참을 주저하다 정병사 앞에 꿇어앉으며 말했다. 대감, 소생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기실 저는 남정네가 아니옵니다. 늙은 아비를 대신해 군역을 감당한 아녀자이옵니다. 이 사정을 아시고도 곁에 두신다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병사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정병사는 지난 일을 더듬으며 찬찬히 불황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동안 불황이 여성스럽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다소곳한 모습의 불황을 보니 정춘신의 눈에 불황은 더 이상 수와 부관이 아니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중에 정충신이 말했다. 어허, 그런 내력이 있었구만. 어찌했든 자네가 국법을 어겼으니 난감한 상황이네. 네, 자네가 해를 입지 않을 방도가 있네만 따라주겠는가. 불황은 정충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굳이 내 곁에 머물겠다면 내 배필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부모님도 모셔와 같이 지낼 수도 있다네. 이 말을 듣고 불황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기실 불황은 정충신의 용맹함과 충심에 감동해왔고 언젠가부터는 그 이상의 감정이 그녀에게 들어왔던 것이다. 다음 날 정병사는 기아 장수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말했다. 여보게들, 그동안 충직하게 나를 따라주어 고맙네. 실은 반란을 진압해야 하고 여차한 사정 때문에 내 아내가 될 여인을 남장시켜 데리고 다녔다네. 다들 흉보지 마시게나. 허허. 수하 장수들은 놀랐으나 이내 축하하며 불황이 여장부라며 공을 치하했다. 며칠 후 불황은 희종들을 거느리고 고향에 내려갔다. 늙은 부모와 쌓인 해포를 풀고 부모와 함께 돌아와 정병사가 마련해준 집에서 편하게 지냈다. 이렇게 불황은 정충신과 부부의 연을 맺고 정묘, 호랑과 기양살이 등 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병자년 5월 병자호란 몇 달 전 정충신은 불황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불황은 남편의 3년상을 치르고 묘양산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며 그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불황은 신분이 낮은 집안의 여성이었지만 늙은 아버지 대신 군역을 치르는 조상과 국난 앞에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심을 지닌 당시에는 보기 드문 여성 인재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황의 용맹함과 지략을 갖춘 의로운 행적이 야사로만 전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